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신형 무기들을 대거 실전 배치하면서 화력을 강화한 사실이 확인돼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1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신장군구 사령부가 최근 대규모 첨단 방공 미사일과 포병 그리고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장비들이 비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란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서 중국 인민해방군 신장군구 사령부가 HQ-17A 방공미사일, 그리고 PCL-181 155mm 자주포, 또 PHL-11 122mm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 등을 실전 배치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최근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 HQ-17A 방공미사일 시스템은 탐색 레이더, 유도 레이더, 또 방공 레이더, G 시스템이 단일 차량에 통합되어 있는데 이동 중에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는 HQ-17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PCL-181 155mm 자주포는 2019년 베이징 국경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고 뛰어난 성능과 높은 살상력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기계화포 부대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서 PHL-11 122mm 이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은 사거리와 정확도 그리고 이동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거리 로켓포인 이 시스템은 빠른 시간 안에 광범위한 지역을 향해서 수십 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그러면서 새로 실전 배치된 무기와 장비들은 포격, 방공, 긴급 지원 임무에서 전투력을 크게 향상함으로써 복잡한 상황에서 이 부대의 비상 대응 능력을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런 첨단 무기들을 집중 배치하는 것일까요? 이건 한마디로 그만큼 중국 북서부 지역의 국경 방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지난해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그리고 최근에 이 카자흐스탄에서의 소요 때문에 이들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안보가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 운동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의 고문인 이 위안펑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이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튀르커 사용국 기구, 튀르커라고 그러기도 하고 투르커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 투르커 사용국 기구 이걸 OTS라고 그러는데요. 이 OTS가 중앙아시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러면서 이 OTS는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랍연맹, AL을 모방하려고 하고 있고 소위 투르크 국가들의 연맹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이 위안펑 원장의 말도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위안펑 원장이 OTS의 시도는 EU, 또 유라시아 경제연합, 상하이 협력기구에 더해서 세계 지정학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위안펑 원장이 언급했던 유라시안 경제연합은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그리고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같은 구소련권 5개 나라가 이 서유럽 국가 중심의 EU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성한 연합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같은 9개 나라를 회원국으로 하는 이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11월 12일 출범한 OTS는 터키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같은 이 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헝가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없어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맹주를 꿈꾸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야심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OTS를 출범하는 데는 굉장한 야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한파 원장은 이 OTS의 결정은 러시아 유럽 간의 대립,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또 터키의 야심,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지형 변화로 이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 중앙아시아의 극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유한펑 원장이 비록 OTS를 말하면서 신장 지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OTS 결성 후에 중국 전문가들은 이 OTS가 주민 대부분이 투르크계인 신장 유구르 자치구에 끼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유그린들은 종교적으로도 이 OTS 회원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언어나 민족적으로도 한 뿌리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중국이 갖는 부담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이슬람 무장 조직인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자 신장 유구르족 독립운동 세력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 이걸 ETIM이라고 그러는데, 이 ETIM이 같은 순위파인 탈레반을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OTS가 결성돼 가지고 중국의 근심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 타임스도 지난해 11월 16일 OTS는 특히 극단적 민족주의의 부상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민족 간의 분쟁을 심화시켜서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해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신장 지역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 ETIM이 주도하는 반중국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더불어서 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신장 지역의 국경을 넘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의 이런 우려와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례로 왕이 외교부장이 터키를 직접 찾아가서 당부한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3일 터키의 메블리트 차부슬루 외교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양측은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역사적, 민족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3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왕이 부장의 터키 방문은 신장 유구르 자치구에 대한 터키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약 5만 명의 유그리인들이 터키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터키는 중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중국의 유그리인들에 대한 테러 배후로 지목된 유구르 활동가의 중국 인도 요청을 거부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르도안 대통령 이런 행동은 앞으로 이 신장 유구르 지역에 대한 자국 내 유구르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별 제어할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OTS의 결성은 이 투르크족의 부활을 의미하죠. 터키에서 장기 집권을 꿈꾸는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순한 터키 대통령을 넘어서 투르크족 연대를 통해서 사실상 21세기의 술탄으로 등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구만 1억 6천만 명이고 GDP 규모도 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1780조 원에 달하는 국가연합체의 수장으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중국에게는 1대1로의 핵심 국가들이고, 더불어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들이거나 중국이 깊은 유대를 갖기 원하는 나라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 중국이 갈등 관계에 빠져든다 그러면 중국 외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충돌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서쪽 국가들과의 갈등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더욱 신장 유구르 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이라도 벌어진다 그러면 자칫 중국의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역사에서 중국 서북 지역에서 맹활약했던 투르크족, 그러니까 돌골족이라고 그러죠. 이 돌골족의 존재는 흉노, 몽골족과 함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이 투르크계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진 돌골은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는 수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했고 또 조공을 받기도 했었죠. 그들은 중국이 통일국가로 강성해졌을 때는 이 고구려하고 손을 잡고 중국에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745년 후 돌골이 멸망할 때까지 한 200여 년에 걸쳐서 돌골의 침입에 시달려 했던 중국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 돌골족의 발흥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OTS의 공식 출범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유구르족의 분리독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돌골 제국의 부상은 미국과 관계가 소원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운을 걸고 이 OTS, 그러니까 신돌골 제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중국은 신장 유구르의 분리독립 그리고 국경 훼손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장면이 실제로 펼쳐진다 그러면 이 중국 입장에서는 동쪽과 서쪽, 동쪽으로는 미국과 대만, 서쪽으로는 신돌골 제국, 이런 양쪽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극단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 신장 유구르 지역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국방력과 무장력도 더 세게 하겠죠. 그런 일들이 또 미국 같은 서방 세계들의 집중 제재 대상으로 재부상하면서 중국은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흐로 중국에게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혹이 하나 더 불거지면서 어려운 싸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아프간과 카자흐스탄이 불안해질수록 이 신장 유구르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이 외부 세력이 신장의 접경국인 아프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을 근거지 삼아가지고 세를 키울 가능성도 커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의 안보 우려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